근데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몸은 그냥 보너스예요. 몸이 바뀐 거. 사람들은 보통 몸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보너스구나. 더 중요한 건 멘탈. 정신력이 바뀌어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게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다른 거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느낌. 뭐든지 운동을 하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삶에서 그런 실패를 당하면 굉장히 데미지가 크잖아요. 맞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오히려 내가 극복해야 될 건 나 자신인 거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고 그런 마음. 운동이라는 한자 있잖아요. 움직일 운자가 운세 운자랑 똑같아요. 운동하면 운이 움직인다. 인생이 바뀐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벌써 노후 준비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고 막연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주체적으로 미래로 가는 길을 그려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요즘사에서 이런 얘기들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노후 준비하면은 경제적인 준비만 떠올리곤 하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노후에 살 집과 쓸 돈을 마련해 놓았다고 해도 내가 그걸 누릴 체력과 힘이 없고 온전한 정신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다운 노후 대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선배 한 분을 모셨습니다. 닮고 싶은 어른, 되고 싶은 4050을 만나는 요즘 선배 시간입니다. 그럼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미라고 합니다. 네. 요즘엔 마녀영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마녀체력 작가님 하면은 딱 아실 것 같아요. 이영미 작가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사실 제가 너무 팬이라서 이렇게 또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시작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운동을 좀 해보고 있는데 운동하면서 계속 오디오로 작가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제 목소리 괜찮죠? 네, 너무 잘 읽으시던데요. 성우가 꿈이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너무 실감나게 오디오북을 읽어주셔가지고 제가 그 마녀체력 책 읽으면서 되게 많은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요즘 운동을 하고 있어서 꼭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좀 혹시 처음 뵙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신지 살짝 소개 직접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주 유명한 요즘엔 한강 작가가 제일 유명해졌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이름 두자 석자만 얘기를 해도 다 알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네. 근데 항상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 소개를 구구절절 하기가 너무 좀 비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떻게 했냐면 숫자를 6개를 제가 임의로. 근데 궁금해. 보니까 숫자 이렇게 뽑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책에도. 그죠? 좋아요. 제가 그래서 딱 보고 역시 이렇게 에디터들은 이런 그쵸? 걸 좋아해. 맞아요. 그래서 숫자 6개로 저를 소개해 보면요. 네. 27, 200. 27과 200. 예, 27년간 저는 출판 편집자로 살아온 사람이고요. 네. 그동안에 한 200권 책을 만든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대단해요. 저의 예전 정체성은 편집자면서 책을 만드는 사람. 네. 그리고 퇴직을 했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출퇴근하기 싫어서 그만뒀고 그러면서 퇴직한 지 7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7년간 5권의 책을 쓴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편집자에서 작가가 된 거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도 너무 많고. 근데 저는 약간 특이하게 그 사이에 15, 15라는 15. 숫자 2개가 있는데요. 15년간 운동을 해왔고 그 사이에 철인 3종 대회를 15번 완주했습니다. 15번. 네. 너무 멋져요. 네. 진짜. 그래서 지금은 저를 가리켜서 이제 편집자 일은 그만뒀으니까 네. 저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인 맞네요. 네, 그냥 생활 자체가 체육이다. 그래서 생활체육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운동을 하고 오셨다고. 네, 어떤... 내일 대회 나가거든요. 내일이요? 네. 어머. 배드민턴 내일 대회를 배드민턴 대회. 나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남편이랑 살짝 맞춰보고 오늘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했어요. 진짜 생활체육이 맞으시네요. 그 오랜 세월을 편집자로 사시면서 운동을 좀 늦게 시작하셨잖아요. 그럼요. 40대 시작하셨다 제가 그렇게. 그렇죠. 40 넘어서 했죠. 네,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마라톤도 10번 이상 네, 나가시고 네. 철인 3종도 지금 15번 나가셨다고. 네.
근데 사실 그 스토리가 너무 멋져서 마녀체력 책이 나온 게 2018년이잖아요. 여러 미디어에 이제 나오시는 걸 저도 엄청 인터뷰했습니다. 네, 세바시도 나오고 뭐 다양한 모든 곳에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쪽 이렇게 염색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지? 편집자라고 편집자가 저렇게 운동을 잘할 수가 있나? 내가 아는 사람들은 에디터들은 대부분 다 좀 허약 체질이 좀 많고 저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게 너무 흥미로워서 저도 되게 눈여겨 계속 보고 했던 작가님인데요. 벌써 이제 그 책이 나온 지도 6년이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뭐 여러 책도 내시고 하셨겠지만 또 뭔가 이런 운동이나 생활체육인으로서 어떤 업데이트된 것도 있나요? 그 사이에 이제 배드민턴을 새로 배웠어요. 도전을 했고 사실 배드민턴은 실내 배드민턴 두 종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배드민턴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그 약수터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치는 네네. 보통 그런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네, 시작했는데 네, 네. 제가 하는 건 이용대 배드민턴. 그러니까 실내에서 선수들처럼 치는 배드민턴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뒤늦게 50 넘어서 시작을 했으니 잘 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안 되는 운동도 있구나 뭐 이러면서 하면서 지금 한 7년째 8년째 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조에서부터 시작해서 D조, C조, 그래서 B조까지 올라가서 내일 B조 대회를 나가고요. 그 사이에 뭐 비슷한 운동이긴 하지만 트레킹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산티아고 걸으셨지만 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약간 더 경사가 네. 높은데 뭐 몽블랑이나 그다음에 뭐 노르웨이 트레킹이나 히말라야나 이런 데를 좀 다녀왔고요. 저는 감히 넘볼 수 없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네. 진짜 희망이 생겼던 게 뭐냐면 작가님이 아까 방금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30대까지는 전혀 운동과 네. 친하지 않고 네. 허약 체질에 네. 그냥 일만 하는 네. 책만 읽는 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 그런 사진은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약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나돈데 딱 내 얘긴데 그럼 나도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희망이 근데 900km 걸으셨잖아요. 근데 진짜 골골대면서 아주 그냥 근데 마지막 순간쯤에는 되게 좀 내가 이 정도 인내력이 있구나라는 생각 안 해요. 할 수는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긴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거를 느낀 것 같아요. 내 몸이 아주 저질 체력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동안 나한테 이런 몸 쪽으로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저는 투자도 안 하면서 건강해지겠다는 건 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내 몸에 약간 초보 운전 같은 거구나. 우리 초보 운전 처음에 아무리 운전 잘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네. 무섭고 백미러도 안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무서워요. 이거 그쵸. 근데 제가 초보 운전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하고서 그 딱지 뗐거든요. 그 시간이 한 6개월 정도라서 제가 그때 약간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 다른 경지로 접어들기에는 한 6개월 정도의 일단 시간이 조금 필요하구나. 6개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결심을 좀 하나 한 게 있어요. 처음에 수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첫 운동이 이제 수영이었거든요. 6개월 하자. 왜냐면 그동안에 하다가 말고 저도, 이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 아니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수영이랑 독서랑 외국어는 하면 하는 만큼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다 말다 해도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개월 하자 해서 했던 게 맨날 아침에 회사 가면 졸았던 게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맨날 이렇게 핑계대고 감기 걸려 늦잠 자 뭐 이래서 안 가렸던 그 마음이 사람들이랑 약간 경쟁심도 왜냐면 초보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맞아요. 네. 중급 지나가면 이제 잘 차이가 나잖아요. 체력 차이가. 쟤는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하지라는 그런 마음도 좀 생기고 남의 도움을 조금 초반에는 많이 받았어요. 저는 다 클럽 생활을 했어요. 일부러. 혼자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마라톤도 마라톤 클럽에 가입해서 처음에 풀코스 뛰기 시작했고 수영도 수영 그 레인에 저절로 클럽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니까 그것도 그랬고 철인삼종도 클럽에 들어서 했고 근데 지금은
클럽 하나도 없이 네. 해요. 제가 혼자 다 해요. 아 진짜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도 누가 안 시켜도 네, 내가 맞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질 어. 때까지 나한테 운동은 진짜 삶의 하나다, 부분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운동해야겠다 생각하고 시작했던 게 수영이었거든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1년을 배웠는데도 아직도 잘 다 극복을 못했어요. 4개는 다 배웠어요. 네, 다 적폐 배우긴 병자는? 했어요. 근데 저병을 아직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시 덜컥 겁이 나면서 좀 멈췄는데 그 아마 사람마다 그게 그럼요. 예,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고 그렇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6개월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이 운동을 내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사람 없어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딱 느낄 때 어떤 변화? 신호?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내 몸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 이 컨디션이나 네. 이게 정말 좋아요. 네.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이랑 조금 다른 게 늦게 시작했고 그다음에 저질 체력이었고 몸치여서 사실 이걸 아주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자유롭고 뭐 오래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저는 뭐든지 하면 한 10년 생각을 해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나 10년 할 거야. 할머니들 수영하는 할머니들처럼 그냥 10년 하지 뭐. 근데 그 끈질김과 꾸준함이 재능과 이걸 이겨요. 네. 왜냐하면 제가 다시 수영을 요즘에 다시 시작했거든요. 아, 네네. 할머니들을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서 창피해서 진짜 빨라요. 네, 그러니까 왜 빠르겠어요. 오래 해서 막 수력이 막 30년 막 이러시던데. 제가 아무리 그동안에 철인삼종 선수를 하고 바다 수영을 해도 네.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게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구나. 근데 거기에 약간의 재미와 내가 이걸 재밌어 라는 마음과 이제 그 즐거움만 있다면 진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이제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제가 수영이 다시 확 겁났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그 전까지 너무 즐겼거든요. 물을 너무 무서워했는데 물 위에 내가 뜰 수 있어. 그것만으로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막 그 경쟁하게 되고 너무 잘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게 안 되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혜민님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양한 운동을 일단 하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제2의 마녀 체력이 진짜요? 될 정도로. 그게 사실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서 네. 저도 이제 최근에 깨닫고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어쨌든 저질 체력이었다가 그 마음을 확 바꾸게 된 계기? 네. 하필 그것도 철인 3종을 하겠다? 네. 이거는 쉽지 않은 넘사벽이죠.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네. 계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뭐 암에 걸렸거나 뭔가 대단한 뭔가 엄청난 큰 역경을 터닝포인트가. 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그건 영웅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정말 별거 아닌 지리산을 갔는데 남편이 다른 와이프랑 산에를 올라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부부 동반해서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네 쌍이 갔는데 네. 그 네 쌍 중에 지리산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과 못 올라가는 사람이 딱 나뉘는 거예요. 그쵸. 체력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근데 척 봐도 일단 저희 남편은 그 당시 이제 저보다 한 3년 전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엄청 몸이 좋았는데 저는 그걸 되게 남의 일 쳐다보듯이 했어요. 아유, 뭐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래? 뭐 운동에 미쳤나? 왜 저래?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리산을 올라간다는 건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근데 뭐가 달랐냐면요. 이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지리산을 올라갔는데 짝이 막 바뀌었죠. 아침에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막 짐을 싸고 막 이러고 하하호호 노는데 그게 너무 벨이 꼴리는 거야. 내가 저게 낄 수 없다니. 근데 에너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짐을 싸고 어딘가를 가는 사람들의 에너지. 그다음에 이쪽은 배 이렇게 나온 아저씨 2명과 저기 산을 왜 가 하는 사람들은 10시쯤 일어나서 그때부터 우리 뭐 어디 갈까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저에 대한 자괴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4명, 8명의 친구들은 젊어서부터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젊을 때는 다 비슷해요. 왜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젊을 때는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제 말이 비슷해요. 네, 다 비슷했는데
왜 한 10년쯤 지나니까 저 사람들은 여전히 몸이 좋아서 저기를 올라가고 나는 왜 이렇게 야근에 쩌르른 그런 사람이 됐을까 하나와 저는 그전까지 저의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싫다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나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고 지적이고 이렇게 일도 하는 엄마고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몸에 대한 그 각성을 한 거예요. 이 머리만 발달한 거는 반쪽짜리 삶이구나. 앞으로 또 좋은 데를 또 갈 수 있는데 나는 그때도 저 좋은 에너지를 갖지 못하고 또 그때도 난 안 가, 못 가 이러고 살겠구나라는 거. 막 이런 게 이게 막 복합이 됐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고 남편에 대해서도 실망했고 이게 막 남편에 대해서는 왜 실망해? 아니 그러니까 왜 다른 여자들이랑 그게 막 여기 복합적으로 이게 됐는데 그 정체를 제가 약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집에 서울에 오면서 깨달은 게 이게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다른 거구나. 내가 저기 갈 체력이 저는 되고 나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안 가 이거랑 좀 그래도 나도 가고 싶은데 근데 못 가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 안 가의 삶을 살고 싶지 나한테 선택지가 있는 삶을 못 가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래서 체력을 한번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키워보자. 그때는 근데 체력을 키우자 이런 생각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밖에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한 거고 수영을 이렇게 아무튼 시작해서 조금 몸이 이 폐 호흡이 되게 좋아졌는데 어느 날 동네 망우리 그쪽에 이렇게 뭐 산책을 갔는데 마라톤 클럽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와서 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폐 호흡이 좋아졌는데 나도 한번 살짝 뛰어볼까? 그러고 끝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뛰는 척을 했는데 네. 앞에 가시던 분들이 잘 뛰시는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달리기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영을 하면서 아주 진짜 깨달은 운동의 비결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수영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절대로 한꺼번에 25m는 못 간다. 그런데 저는 그냥 한 1m씩 늘려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1m 내 몸에 맞게. 네. 이 사람들은 뭐 거기를 100바퀴를 돌든 이건 상관없고 나는 오늘 1m, 내일 2m. 그 다음날 3m 이런 식으로 맨 강습 뒤에 서서 맞아. 그냥 조금씩 늘려가는 그 맛. 근데 어느 날 25m가 다 되는 거야. 몸이 기억을 한다라는 거야. 내가 한 운동량을 기억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달리기에 접목을 해본 거예요. 달리기는 어떻게 하세요? 그 런데이라는 앱으로 그러니까 인터벌처럼 처음에 2분 뛰고 1분 걷고 2분 뛰고 1분 걷고 하다가 다음 날은 또 3분 뛰고 1분 걷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거를 뭐 한 달을 하면 30분을 안 쉬고 뛸 수가 있대요. 그러네요. 근데 아직 못 달성했어요. 걔는 분이 시간이고 저는 그걸 거리로 했어요. 그냥 운동장 가서 오늘은 그냥 한 바퀴. 그 다음 날은 좀 힘들어도 한 바퀴 반, 두 바퀴, 세 바퀴 이런 식으로 늘려갔어요. 그래서 3km 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3km에서 또 늘려서 5km 이렇게. 그게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그 달리기는 훨씬 더 빨랐는데 왜냐하면 수영으로 몸이 약간 만들어진 상태였기 진짜. 때문에 훨씬 빨랐어요. 그게 한 달? 진짜요? 네.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내 몸이 조금씩 기억하고 이거를 조금씩 늘려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몸이 아주 좋아진 다음에 뭘 해봤냐면 그 셔틀런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그 소방관들이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한 50m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저 생체 실험.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엄청 좋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달리기를 장거리를 뛰던 사람이라도 그 짧은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뚝방에 나가서 그날은 그냥 한 5개. 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하나씩 늘린 거예요. 왔다 갔다. 진짜. 근데 점점 늘어나요. 매일 조금씩. 그래서 그 반복과 꾸준함과 이 늘어나는 그 맛을 제가 완전히 깨달은 거죠. 그리고 집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집념보다는 약간 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셈? 왜냐하면 두 번째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제가 조금 달리기도 조금 할 줄 알고 수영도 조금 네. 할 줄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네. 자전거는 못 탔어요. 자전거는 그때까지도 못 그때도? 탔어요. 그때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때 한 거의 40 넘었는데도 자전거라는 그 기계가 너무 무서워서 키도 작고 이러니까 와, 그런 상태인데 네. 제가 또 한강에 나가다가 철인삼종 그 한강에서 대회하거든요. 네. 그걸 또 구경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고 멋있는 거예요. 네, 구경만으로도.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중에 한 여성을 본 거예요. 사실 그 분이 이제 대회가 끝나고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갔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이런 걸 물어봤던 것 같고, 근데 나이가 저랑 동갑이었던 아, 거예요. 진짜. 예. 그리고 키도 저보다 조금 더 크고, 근데 결혼도 했고 애도 둘 키우고 직장도 다닌다는 거예요. 똑같네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각성을 한번 했어요. 야 인간의 삶이라는 게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나 혹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런 상황이라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맞아요. 혜민 씨가 지금 저처럼 못할 것 같죠? 맞아요. 근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젊지, 키도 크지, 저보다. 그냥 생각 한 번만 해보면 못할 게 없다. 사실 없네 라는 생각 한 번만 하면 이 마음가짐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럼 자전거를 배워야 되겠군 해서 그때부터 자전거 배우기 시작했고. 그럼 그전에는 아예 타질 못하셨어요? 못 탔어요. 우와, 진짜. 예, 어릴 때 좀 크게 다쳐가지고 자전거 못 타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게 자전거 타기.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죠? 많이 탔어요. 정말.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 15년간 운동한 양으로 치면 제가 어디 가서 뭐 기록이 너무 좋아서 상을 타거나 이런 적은 한 번 있지만 그것도 남들이 다 안 나와서 제가 어쩔 수 운이 좋아서 그런 적은 있지만 그 대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쌓아놓은 그 운동량을 보면 그게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남부럽지 않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거는 꾸준함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는 거. 네. 철인을 나가게 되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리셨어요? 제가 되게 무모해요. 또 장점이 몇 가지 있네요. 맞네요. 그러네. 무모해서 어떻게 하냐면 대회를 신청해 놓고 연습을 하자 이래요. 아 진짜? 그게 하나의 그 골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막연하면 이거 뭐 안 나가도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내일도 대회를 이렇게 신청해 놓으면 오늘 새벽에 나가서 막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전거도 잘 못하는데 철인삼종 대회를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네. 아무튼 그랬는데 비가 어마무시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거 잘 됐다. 안 가도 되겠다. 아침에 그러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자전거만 안 탈 거고 수영이랑 달리긴 하니까 오세요라고 문자가 와가지고 막 거의 울상으로 비슷해요. 혜미님이랑 내가 여길 왜 와가지고 누구를 탓해. 네, 그래서 이걸 내가 미쳤나 왜 이걸 신청해가 돈도 그때 얼마냐면 한 10만 원쯤 돼요. 참가비가.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기도 너무 비싸네. 아까운 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일단 가자. 이천까지 또 차를 운전해서 갔는데 이렇게 물을 보니까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막 비도 오고 뭐 호수인데 막 파도같이 막 이렇게 치고 더 문제는 온갖 잡쓰레기가 거기 다 몰려온 거예요. 그 태풍이 와가지고 흙탕물. 네, 흙탕물 누래서 막 쓰레기에 막 쥐 시체도 막 있고 뭐 이거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물이 아니다. 이거는 거의 수영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죠. 일단 물속에 들어갔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익사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수영장에서만 수영하고 오픈워터라는 걸 이제 생애 처음으로 해봤는데 발이 푹 빠지면서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러면서 뭐 이러고 있는데 보트가 달려와가지고 저기 타실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탈게요. 이러고 막 올라탔어요. 끝. 그러면 끝. 이제 포기예요. 그럼 포기구나. 네, 포기여서 보트를 타고 나왔어요. 이제 아무튼 가지도 못했지만 그 잡을 게 필요하니까 보트를 타고 나왔는데 이제 그때 제가 차에다 누구를 싣고 왔냐면 물론 이제 남편도 응원하러 왔지만 제 아이가 이제 엄마 내가 응원 갈게. 그리고 아침에 잠도 안 자고 이런. 그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 이제 이랬거든요. 그 아이를 태우고 왔는데 걔가 쳐다보고 있는 게 이렇게 기어 나오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끄럽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도 그때 수영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영대에 나가서 만약에 엄마 나 수영 못하겠어 무서워 그러고 막 기어 나오면 제가 엄마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해봐. 그렇죠. 엄마들이란 이제 평생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서워도 참고 해봐야지라는 소리를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결국 이 무서움을 못 참고 이렇게 포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그냥 한 200m만 갔다 오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무튼 수영은 좀 배웠고 한 200m, 한 500, 600m는 끄떡없이 다녔고 이랬는데 왜 내가 저 200m를 못 갈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완주가 아니라 200m만 가자. 그래서 200m를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 막 끈을 잡고 이제 끈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 끈이 이렇게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잡았다가 섰다가 잡았다가 섰다가 간신히 200m 갔고 거기 이렇게 노란 풍선이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200m 왔으니까 졸로 가자. 좀 더 가보고 싶다. 네, 왜냐면 이제 한번 하고 나니까 어떻게든 200m를 오고 나니까 아까처럼 무섭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수영을 이제 장거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거리를 도는 게 한 7바퀴가 고비예요. 7바퀴쯤 돌고 나면 호흡이 안정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1km, 2km, 3km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도 200m 오는 사이에 약간 호흡이 트였고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한 바퀴 됐네. 한 바퀴 더 하자. 남들은 그렇게. 이미 막 달리고 있는데 혼자서 수영장에서 그러고 있어서 2바퀴 돌고 이제 달리기는 해봤으니까 쉽잖아요. 무섭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첫 철인 3종 대회를 칩은 다 뺏기고 무효지만 그러니까 무효지만 무효지만 그렇게 해서 완주를 했어요. 대단해요. 또 이번에는 뭘 배웠냐면 약간 공포심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하고 나면 배우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을 나는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구나. 물도 무섭고 무서운데 아이를 생각하면서 했더니 이게 조금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건 이제 책에서 배운 이론과 막 접목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 무서운 건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지만 뭔가 더 중요한 걸로 약간 보자기를 싸듯이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도 되게 많이 연습해요. 제가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게 그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 무섭지만 너무 무서운데 봤을 때의 그 어떤 펼쳐지는 풍경이라든가 그거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걸 하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이 공포를 조금 눌러야 되는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제가 진짜 겁이 많은 타입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아요. 그 겁 앞에서 갑자기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산티아고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게 그 경험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어떤 말을 하고 다녔냐면 내가 그 흙탕물을 1.5km를 수영한 사람이야. 내가 뭘 못하겠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혜민 씨는 나는 내가 900km를 걸은 사람인데 뭘 못하겠어 라는 마음이 이제 생기면 되는 거죠. 다시 떠올려야겠다. 네. 너무 좀 오래전이라서 제가 잊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체력이 있는 사람 이제 나도 선택지가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막 이제 체력이 생기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바뀌어요? 몸은 그냥 보너스예요. 몸이 바뀐 건. 왜냐면 네. 내가 계속 몸을 움직이고 훈련을 하니까 사람들은 보통 몸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보너스구나 오히려.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더 중요한 건 멘탈. 정신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느낌. 그리고 뭐든지 운동을 하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도 내가 오늘 대회를 나갔는데 못 뛰었어. 완주를 못했어. 실패했어. 네. 철인 3종 대회는 사실 저 30번 신청했어요. 돈을 그만큼 낭비를 했다라는 거. 그중에 15번을 완주를 한 거니까 15번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하고 나면 기분이 아주 나빠요. 왜냐하면 제가 특히 많이 실패한 게 수영이에요. 네. 여전히 수영은 그 오픈워터에서 무서워서 수영에서 그 제 시간 안에 못 들어오면 이제 컷오프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나는 그동안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자전거도 열심히 탔지만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남들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구경해야 돼. 기분이 아주 나빠. 이거는 인생에서 나 일에서 실패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마음이야. 아 진짜. 네, 왜냐면 돈도 낭비했지, 시간도 낭비했지. 남들 다 타는 메달도 못 타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기분을 계속 쌓았는데 보통 삶에서 그런 실패를 당하면 네. 굉장히 데미지가 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돈만 조금 날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아, 실패했는데 수영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자전거 달리기 하지 말고 내가 수영을 2파트를 하고 저녁에 자유수영을 가더라도 수영을 조금 더 해보고 그다음에 오픈워터 더 연습하자. 이렇게 해서 그 실패한 기분 나쁜 마음을 극복하는 연습이 저도 모르게 더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아 내가 인생에서도 일에서도 실패를 했을 때 그게 그냥 끝이 아니라 비슷하게 그때를 생각한 거야. 내가 실패한 거를 극복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도 비슷한 거 아니야? 실패한 거 인정. 인정은 엄청 또 잘해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그럼 못한 거.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점에서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약간 실패를 해도 부끄럽거나 이런 마음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우등생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심지어 대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수님이 뭘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신경이 쓰여서 그 수업을 못 들어갔어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되게 우등생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번 못하고 실패하고 이걸 못 견디는 유의 인간이었는데 저 역시도. 근데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저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내가 극복해야 될 건 나 자신인 거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고 그런 마음. 그게 저는 운동에 있어서 제가 받은 가장 큰 혜택 같아요. 약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맞아요. 할까요? 그런 걸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실패를 해도 다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 그게 인생 전반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배드민턴도 비슷해요. 제가 내일 대회 나가면 4명의 팀이랑 싸워야 되는데 몇 승 할 것 같아요. 맨날 져요. 맨날 지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배드민턴 채를 막 이놈의 거 다시는 안 해. 이렇게 안 되잖아요. 내가 앞에서 잘 못했구나. 다시 조금 연습해서 다음 대회 또 나가자. 그런 마음.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일수록 그다음에 아이들일수록 여자 아이들일수록 더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체력도 있지만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실패했지만 다시 하면 돼라는 걸 아는 순간 그래도 자신감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들. 인간관계도 바뀌고 버킷리스트도 바뀌고 막 이랬다고 했는데 그거는 또 어떤 얘기예요? 인간관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이 운동계에는 온갖 별별별 인간들이 다 있는 다양한 거예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제가 그동안은 만약에 계속 책만 만들고 공부만 했으면 전혀 만날 수 없는 뭐 소방관, 진짜 청소 미화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생선 이거 횟집 아저씨 그 모든 그 직종을 망라한 사람들이 그냥 운동이라는 이유로 모였기 때문에 또 별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인간 삼라만상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좋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세계가 요만큼이면 그 세계가 엄청나게 넓어진다. 버킷리스트는 뭐가 달라지셨어요? 그 전에 저의 버킷리스트 1위는 크루즈였어요. 크루즈 타고 세계여행 이런 거. 그쵸? 지금은 크루즈 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재미가 없어. 한번 타봤거든요. 뭐 이렇게 일이 있어서 한번 타봤는데 나처럼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이게 절대 안 맞구나. 배 안에 계속 gat혀 있어야 돼. 왜 크루즈야? 이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얼마나 다르냐면요. 이제 제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저희 남편과 이렇게 다른 그룹과 같이 간 거였는데 패키지 여행은 아니었지만 이제 오전 시간이 되게 자유로웠어요. 이분들은 그냥 나머지 오전 시간은 그냥 좀 쉬다가 오후 활동하는 이런 게 이제 패턴인데 저희는 6시 그때도 딱 6시면 일어나서 뭐 이 사람은 뛰는 걸 좋아하니까 가서 뛰고 저는
그 시간에 이제 다른 그 재밌는 걸 뭔가를 찾는 거예요. 혼자 가서 바다 수영을 하든지 뭐 요가를 하든지 막 훌라 댄스를 배우러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침 시간이 일단 달라지고 여가 시간이 달라지고 제가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야, 이게 내가 지금 운동을 하면서 받은 혜택이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체력만 있으면은 겁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던 작가님인데 근데 최근에 또 책을 내셨잖아요. 네. 책을 내신 거를 앞을 딱 펼치니까 딱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또 다른 또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다면 마녀체력에는 그렇게 썼어요. 제가 40부터 이렇게 운동을 해서 지금 그게 50 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50 좋다. 아이 뭐 이러면 60, 70, 80 난 끄떡 없어. 그냥 체력만 열심히 해. 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동안에 얘기를 하고 그랬다면 50 지금 제가 이제 후반인데 안 아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체력을 길렀어도 체력과 상관없이. 상관이 없구나.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게 인간의 몸이라는 이 시스템이 정말 놀라우면서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겸손함을 주는 거구나.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자만한 것도 있고 몰랐던 것도 있는 게 이런 되게 오래된 건물도 50년 지나면 막 철거하잖아요. 이제 아파트도 새로 짓고 인간의 몸이 어떻게 50, 60, 70, 80 끄떡없이 건강할 수 있냐라는 생각부터 굉장히 자만하고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죠. 이제 제가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또 하나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체력을 그렇게 키워도 소용없구나. 나이 들어서 이제 그럴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방향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동안에 멘탈이 엄청 강해지고 강해졌지. 받아들이고 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 나는 내 상태를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체력이 다가 아니고 사람들은 늘 어떤 건강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앞으로의 남은 뒤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도 물론 있으면 참 좋겠지만 네. 그거 외의 많은 것들에 좀 더 투자를 하고 네. 신경을 써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노후 대책을 쓰기 네, 시작한 네. 거예요. 그니까요. 노후 대책이라는 거를 30가지를 무려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거기 보면 체력에 대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노후 대책이니까 마녀 체력의 노후 대책이면 또 운동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일부러 그건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체력이 좋다라는 건 남들도 다 알고 있고 그 체력 얘기는 하나 정도 약간 그런 근력 문제에 대해서 썼고 나머지는 인간의 어떤 관계. 나이 들어간다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젊은 시절이랑 너무 다른 건 뭐냐면 어려워요. 내가 갖고 있는 걸 꾸준히 보존해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보존하는 네, 거. 내가 그동안 해온 좋은 것들. 그게 이제 체력이면 체력, 그다음에 뭐 공부면 공부, 독서면 독서. 내가 그동안에 참 좋아서 계속 하고 싶구나 하는 건 계속 해 나가면서 네. 그 계속 해 나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한테 지금 생긴 이 시간과 이 여유. 젊은 사람들과 다른 유일한 장점이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여유와 시간. 이것을 그냥 썩히지 말고 이때 뭔가를 새로운 걸 또 배워볼 수는 없는 건가? 라는 어떤 도전과 호기심에 관한 얘기들. 보존, 도전과 호기심. 그다음에 그동안에 내가 못했던 어떤 환경이나 남을 생각하는 거나 젊은 친구들에 대한 그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해야만 잘 나이 드는 인생 선배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네. 얘기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내 이 관계들도 좀 더 이렇게 밀접해지고 끈끈해지고 싫은 사람은 이제 끊어버리고 뭔가 이런 인간 관계에 대한 얘기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5개 장을 만들었어요. 사실 저희는 엄청 행운인 거죠. 미리 볼 수 있으니까.
미리 보고 참고를 하면서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요. 앞에는 이제 마녀체력의 맞아요. 왕성한 그런 이야기였다면 이제 약간 2부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그래서 그 리스트 중에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를 핑계 삼지 않기. 첫 번째로 꼽으셨더라고요. 왜냐면 딱 이걸 듣고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은 30대만 돼도 주변에도 친구들이 이제 난 20대 아니잖아. 나는 이제 그런 거는 못하지. 그런 옷은 못 입지. 뭐 아니면 그런 것까지는 못하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벌써부터.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보다 젊게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젊은 친구도 더 젊어 보이고 지금의 나이보다 더 젊게 산다라는 건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 내 나이에 맞게 살아야지. 근데 그 내 나이에 맞게 살아야지를 누가 정해줬어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그거에 반항한다고 염색을 한 거야 그때. 아니 내가 나이가 50인데 네. 뭐 나 그 염색을 한번 하고 싶은데 머리 하얗게 하면 그거는 머릿결이 되게 나빠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만큼만 해볼까?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 거기 찾아가서 저 머리 이만큼만 염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본 거고요. 이제 그건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또 더 자유를 얻어줬고 제가 권하는 그 세 번째 방식은 젊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에 맞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까먹고 살아라. 내 나이가 몇이지? 뭐 누가 물으면 몇 살이더라? 그런 걸 전혀 아예 생각을 하지 말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왜 주위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엄마 부모님 세대나 이렇게 혜민 씨 보면서 그때가 제일 좋은 거야 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근데 저 수영하러 가면 할머니들이 저보고 아유 정말 좋을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맞아. 그래서 왜 사람들은 항상 내가 지금 되게 좋을 때라는 걸 왜 자꾸 모르고 사나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 대학교 때도 경험했잖아요. 우리 1학년 들어가면 신입사원이라고 너무 이뻐하는데 신입생이라고 4학년쯤 되면 어머 이제 나이 들어서 언니들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신입사원으로 회사를 들어가면 아유 애기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단계마다 항상 새로 그 어린 병아리 시절을 거치고 또 나이 들어가고 이 단계마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내 나이가 가장 좋을 때다라고 가장 젊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살아요. 그래서 뭐 내 얼마 있으면 60인데 이런 생각 저는 전혀 안 하고 살아요. 핑계를 삼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나이에 퉁치면서 지금 내 나이니까 이건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그래서 경우가. 그런 말이 저는 약간 금기 언어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배드민턴 칠 때도 야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다가도 제가 그 말을 쑥 집어넣어요. 이런 말은 내 입에서 나이라는 얘기는 좀 안 나오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몇 가지 금기어를 전 좀 두고 있어요. 한국의 문화가 조금 더 그리고 나이를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긴 맞아요. 하잖아요. 네. 막 서열도 바로 정하려고 하고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근데 해외에 가보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막 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거나 그럼요. 막 이러신 분도 많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나이보다는 진짜 마인드로 어떤 것이든 사실 할 수 있는 건데. 단 하나 희망적인 메시지는 저는 만약에 체력으로 얘기해도 40, 40대보다 지금이 더 훨씬 좋아요. 컨디션이 물론 아까 속병들이 뭐 생기긴 했지만 네. 어떤 그런 그러니까 체력도 체력적인 절정이고 뭐 또 어떤 제가 아까 말한 그 40대 지금 힘들게 막 일하면서 이렇게 했던 삶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노후 대책 쓰면서 많은 강의를 하면서 꼭 오신 분들한테 다 여쭤봐요. 지금 어떠세요? 했더니 다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좋다. 네. 그러면 젊은 친구분들한테 그게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지금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뭐 이걸 막 저질러 보고 해보고 이게 정답이구나. 왜냐하면 나중에 나이 들면 더 좋아질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마녀체력 작가님처럼 막 철인 3종까지는 못하겠어. 하지만 이런 노후를 잘 즐기고 하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좀 체력 관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조금 추천하시는 뭐 루틴이나 뭐 혹시 그런 거 있으실까요? 근력 운동을 하면서 요즘에 배운 건데 그것도 역시 책에서 보고 배운 건데 안타깝게도 걷기는 그렇게 좋은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평지에 앞으로 나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뭐 한 4만 보 걸어도 약간의 근력은 생길 뿐이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참 제가 재밌는 게 예전에는 산을 아예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산을 왜 가기 싫어하냐면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운동하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계단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일단은 대중교통을 거의 90% 이상 타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많이 타야 되고 계단을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컬레이터를 안 타요. 아예 저의 그 루틴이나 몇 가지 한 그런 게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는 안 타기. 타. 그다음에 모든 층계는 그냥 다 걸어가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층계 운동을 일반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라고 굉장히 권하고 싶어요. 층계 운동은 상하 운동이기 때문에 제 몸을 들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헬스클럽 가지 않아도 그거 자체가 약간의 근력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층에 엘리베이터 없다는 제가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이었어요. 다들 이제 엘리베이터 없다고 하면 좀 약간 힘들어하면서 헉헉대면서 올라오시는데 너무 가뿐하게 올라오시고 없네. 오늘 운동 찬스네. 이러면서. 오늘 좋으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계단 운동을 그래서 보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근데 내려가는 건 저도 에스컬레이터 타거든요. 엘리베이터나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그냥 일상에서 천인삼종을 해요. 따릉이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아예 1년권 정기권 끊어서 한 7정류장 정도는 그냥 전 다 따릉이 타요. 버스 안 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러면 오늘 계단도 했고 따릉이도 탔고 뭐 그럼 오늘 뭐 운동 많이 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중교통 타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유산소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근력 운동이 좀 중요하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제가 노후 대책에도 썼지만 이제 롤모델로 김지버그 할머니를 썼는데 그러니까요. 암을 5번 걸렸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평범한 암도 아니고 막 대장암, 췌장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들 놀래. 저 할머니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나? 그랬더니 이제 그 다큐멘터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먼저 보고 제가 놀랐는데 첫 장면이 할머니가 그냥 그 80 먹은 할머니가 푸시업을 20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제가 유산소 신봉자잖아요. 수영, 자전거, 달리기는 다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력이 이렇게 많이 중요해지는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1월 1일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벌써 10월 달이니까 10개월 정도 했잖아요. 이 몸이 달라져요. 유산소는 좀 더 민첩하고 빠르고 이런 기쁨이라면 이 근력 운동은 이 내가 두 발로 이 땅을 꽉 잡고 있는 느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무산소 운동을 같이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계속 할 거예요. 저도 요즘에 PT 받고 있잖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걸 왜 계속 해야 되지? 살도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근력의 기초가 돼야지 기초 대사량도 올라가고 나중에 유산소를 해도 살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어디서 또 들었는데 나중에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이럴 때 쓰러지잖아요. 쓰러질 때 다시 깨어나는 게 근력이 있어야 깨어나는 맞아요.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한 얘기가 그건데 체력이 좋다고 유산소 운동 많이 하고 근력 운동 많이 한다고 큰 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암 걸릴 수 있고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뇌질환도 걸릴 수 있고 회복 기간의 차이가 나요. 그동안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이 회복 기간이 막 5년, 6년에 걸리면 그동안 체력을 쌓아온 사람들은 그 기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그 뇌과학자가 한 얘기.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축하듯이 진짜 보험을 쌓듯이 연금 만들듯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책에도 쓴 것 같은데 운동이라는 한자 있잖아요. 움직일 운자, 움직일 동자거든요. 근데 움직일 운자가 운세 운자랑 똑같아요. 운동하면 운이 움직인다. 인생이 바뀐다. 저도 소름이었어요. 유독 이번 책에 롤모델 얘기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긴즈버그 할머니도 그 최고령 대법관, 여성 대법관이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진짜 그렇게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80세 넘어서까지 엄청난 커리어를 쌓고 가셨는데 그런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서 뭐 근력 운동의 어떤
롤모델도 있고 뭐 다양한 롤모델을 이렇게 수집하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제가 진짜 또 이렇게 좋아하게 된 할머니가 누구냐면 네. 패티김. 패티김, 네. 가수요? 저 예전에는 그 패티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불후의 명곡을 봤어요. 83이에요. 83에 그 당당한 몸으로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또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맞아. 젊은 친구들을 웃기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새로운 롤모델이 패티김 할머니. 왜냐면 저희 시어머니랑 동갑인데 저희 시어머니랑 보다가 깜짝 너무 달라. 어머니랑 동갑이에요. 막 그렇게 롤모델을 좀 이렇게 수집을 해놓으면은 뭐가 좋아요? 모든 한 사람이 한 인생을 완벽하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아까 딱 말했듯이 이 사람한테선 이 점을, 이 사람한테서는 이 점을 이렇게 그 좋은 점만 제가 이렇게 좀 뽑아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딱 한 사람은 있지 아니지. 않아요. 예. 좋은 것만 싹싹 수집을 해서 그걸 제 거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 선배 코너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의 롤모델이시고요. 또 다양한 롤모델들을 네. 저도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롤모델 누구야 하면 누구를 떠올리기가 딱 한 사람 떠올리기 어려웠는데 나는 이 분야에서는 이 사람이 롤모델이고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이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마녀체력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페이지가 그 하루키가 말한 먼 북소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번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저는 읽혔거든요. 그 명상록의 한 구절을 얘기하시면서 자기 영혼의 떨림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작가님이 계속 그 자기만의 떨림을 계속 찾아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 노후 대책을 얘기하셨는데 거기서도 중요한 게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답게 나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북소리, 자기만의 떨림 이거를 찾고 그거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나는 또 돈 벌고 먹고 살기 바빠 이러면서 그런 거를 나중으로 자꾸 미루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제 행사가 있어서 어디를 네. 갔냐면 그 대학교를 졸업한 오래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한 30주년 저희가 40주년 막 이러거든요. 그런 어떤 행사장에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있어서 네, 갔는데 네. 그렇게 아무튼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30, 40년 된 여자분들이 제 생각엔 한 10년 정도 배웠을 네.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막 난타도 하고 라인 댄스도 하고 노래도 중창도 하고 저는 너무 그분들이 예뻐가지고 계속 쳐다봤어요. 저런 사람들은 대학교 때 자기가 이렇게 대학 졸업한 지 30년 지나서 이러고 살 거를 생각을 했을까? 전혀 생각 아마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른 분들과 다른 건 저는 용기가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용기라는 건 내가 다른 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 용기가 저는 진짜 필요한 것 같고 그 용기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우리가 저 창밖에 문 밖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좋을지 나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약간 두려운 사람들은 아예 여기가 안 오나 컴포트 존이라 그래서 그쵸. 여기가 안 오나고 좋은데 왜 나가 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지만 낙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나가볼까? 근데 그때 생각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 게 우선인데 맞아. 저는 그거를 한번 다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일단 시작. 안 되면 어때? 그냥 그러면 도로 그냥 고자리인데. 그래서 그 시작을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겁내지 말고 그냥 문고리만 한번 잡으라고. 잡아만 보라고. 네. 잡으면 돌리고 약간 열어보고. 매트릭스 대사 맞아요. 그 쓰셨잖아요. 네. 그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 뭐죠? 대어리죠. Difference, 네. walking to path and knowing the path. 네. 그러니까는 아는 것과 맞아요.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진짜 것은 걷는 건 다르다. 맞아요. 저도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느꼈거든요. 그냥 봤을 때 뭐 누구나 뭐 걸을 수 있다니까 쉬울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걸어보니까 너무 다르고 그걸 걷고 나서의 나는 걷지 않았을 때 나랑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경험치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살면서 쌓아온 어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경험도 얻을 수 없는 거고 책이라도 읽어서 간접 경험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간접 경험 아니고 직접 경험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저를 만드는 거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하는 게 100번 낫고 1000번 낫다라는 생각.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영감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도 오늘 들으시면서 조금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겁먹고 있고 좀 불안해했던 마음들이 조금은 희망적으로 바뀌고 그러면 이렇게나 해봐야겠다라는 좀 마음이 들으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오늘 어떠셨어요? 대화를 해보시고. 훨씬 편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네, 젊은 세대의 그 혜미님을 만나서 혜미님이 진짜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직접 어떤 딱 짜여져 있는 어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래서 이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의 대화 방법 같아요. 그래서 하루키가 왜 그 젊은 소설가랑 책 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황금 부엉이.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이 또 글로 쓰고 책으로 쓰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 대화가 그래도 좋으셨다니까 너무나 다행이고요. 네, 그러면 오늘 마녀체력 이영미 작가님과에 대한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 툴박스를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삶의 체력을 만들어주는 도구들, 그러니까 작가님의 평소에 어떤 루틴을 알 수 있는 좀 도구들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툴박스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작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